거대한 어둠이 캘리포니아의 시골 농장을 집어삼킬 듯 내려앉습니다. 칠흑 같은 밤,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30마리 염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를 간신히 비추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낮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안에 떠는 염소들의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원초적인 위협의 소리, 바로 농장의 유일한 파수꾼, 한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백구의 경고였습니다. 백구의 하얀 털이 달빛 아래에서조차 뻣뻣하게 곤두섰고 그 눈은 우리 너머의 어둠, 그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는 깊은 숲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집니다. 근육질의 몸, 긴 꼬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 농장의 주인 김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염소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고 우리 전체가 거대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백구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그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거대한 위협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와 맹수의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충성과 용기,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한 생명의 처절한 사투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어떻게 거대한 뼘에 맞서 30마리의 염소와 노부부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이 개의 몸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전설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야, 이제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시골, 김 씨 부부는 한국에서의 고된 삶을 뒤로하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30마리의 염소 떼를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백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이 외로운 부모님을 위해 보낸 하얀 진돗개,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옆집 농장 주인 존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는 존은 자신이 키우는 덩치 큰 점원 셰퍼드 2마리를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작고 조용한 백구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김 할아버지를 향해 빈정거렸습니다. 김 양반, 그런 조그만 개가 뭘 할 수 있겠소. 늑대라도 한 마리 나타나면 제일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칠걸. 진짜 가축을 지키려면 내 개들처럼 크고 사나운 녀석들이 있어야지. 김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사나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돗개의 충성심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던지는 강철과도 같은 의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진돗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해 때로는 쌀쌀맞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들의 순수한 충성심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일 뿐인데 존과 같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저 사회성 없고 쓸모없는 고집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존은 자신의 셰퍼드들이 우렁차게 지저대는 것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저게 바로 진짜 경비견이지. 당신네게는 하루 종일 조용하기만 하잖소. 완전히 쓸모가 없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소에는 온화하기만 한 백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존의 오만한 말을 전부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위대한 사냥개의 자존심과 자신의 가족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고요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은 그저 백구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며 기분 나쁘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농장 주변을 감돌기 시작한 불길한 기운을 백구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쓸모없다던 백구가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될지를, 또 그날 밤 김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을 살피는데 백구가 평소와 달리 집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숲 쪽을 향해 미동도 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콧구멍은 미세하게 벌름거렸고 귀는 레이더처럼 숲의 소리를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백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괜찮다. 어서 들어가자.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수처럼 그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백구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존의 비웃음이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농장에는 이미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농장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염소,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울타리 바로 바깥쪽 진흙 바닥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들개나 코요테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발자국은 깊고 선명했으며 마치 작은 접시만 한 크기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발톱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양잇과 동물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고양잇과 동물이라니 뇌리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던 퓨마 혹은 산사자라고도 불리는 그 무시무시한 맹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얼마. 이 근처에 퓨마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 그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늙은이의 노파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염소들이 눈에 띄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평소처럼 멀리까지 나가 풀을 뜯지 않고 헛간 주변만을 맴돌며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곤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김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아내 역시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존의 말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존에게도 슬쩍 발자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존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큰 게 발자국이겠죠? 비 때문에 진흙이 퍼져서 커 보였을 거요. 이봐요. 김 양반. 여긴 한국의 깊은 산골이 아니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존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경고를 늙은 동양인, 이민자의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백구는 그 누구보다 먼저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어둠을 지켰습니다. 가끔씩 코를 킁킁거리며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듯 그의 온 신경은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퓨마와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유령 고양이 코스트 캣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은밀한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정하면 곧바로 공격하는 대신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그 지역을 관찰하며 사냥감의 습관, 경비의 허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지능적인 포식자입니다.
지금 농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 유령 고양이의 치밀한 사전 답사였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동물의 왕국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숲속 깊은 곳에서 기이하고 섬뜩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코요테의 하울링도 곰의 포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자의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악마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자마자 염소 우리에서는 아비규환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염소들이 울부짖으며 우리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문 앞에 엎드려 있던 백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쓴 채 백구는 문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깊은 분노와 경고가 담긴 포효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김할아버지는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비명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어둠 속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불안감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공포가 되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농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끔찍한 비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노부부와 30마리의 염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구의 그토록 맹렬한 경계심과 충성심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혈통 좋은 진돗가의 대회에서 상을 받은 그런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한국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시작되었죠. 김 할아버지의 아들이 백구를 처음 발견한 곳은 끔찍하게도 보신탕 집들이 즐비한 시장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뜬장에 갇힌 채 다른 개들과 뒤엉켜 공포에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 온몸은 상처투성이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구석으로 파고들던 그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차마 그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돈을 주고 백구를 구해냈지만 백구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먹지 않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도 귀를 젖힌 채 몸을 웅크리기만 했습니다. 수의사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어쩌면 평생 사람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에게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도시보다는 넓은 자연과 온화한 부모님의 사랑이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백구는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의 작은 농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는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한 진돗개 보호 육성법이 있고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백구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운명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더욱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보물로 칭송받는 혈통을 지녔음에도 한낱 식용으로 팔려갈 뻔했던 기구한 운명. 백구의 영혼에는 그 배신감과 공포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농장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며칠 동안 이 동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부부는 억지로 그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신선한 물과 음식을 놓아주고 멀찍이서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직접 말린 고구마, 말랭이한 조각을 이 동장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 백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기억 속 인간의 손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김할머니의 손에서는 어떠한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고구마 말랭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한 영혼이 처음으로 다시 맛본 따뜻한 신뢰이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김씨 부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일을 할 때도 할머니가 빨래를 널 때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부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이 새로운 가족이 자신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이 농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지옥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안정을 찾은 성격이었고 김씨 부부는 그 성격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백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평화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위협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파괴하려는 악의 침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숲속에서 또다시 기이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백구는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불안한 듯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괜찮아. 우린 여기에 안전하게 함께 있잖니.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백구의 으르렁거림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둠을 꿰뚫을 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그들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이겨낸 백구에게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백구는 자신의 모든 것인 이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불안한 밤이 지나고 잿빛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뒤숭숭한 마음에 잠을 설친 김할아버지는 동이 트자마자 염소 우리로 향했습니다. 염소들은 모두 헛간 구석에 몰려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염소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0. 다행히 숫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쪽 구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있는 암염소 한 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곧 새끼를 낳을 김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염소 중 하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김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염소의 옆구리가 날카로운 무언가에 깊게 패여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찢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개의 칼날로 핥힌 듯 평행선을 그리는 5개의 깊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공격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 때문에 땅은 축축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코요테나 들개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 방식은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이지 이렇게 옆구리를 핥히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거대한 발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수, 바로 퓨마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히 마을의 수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온 수의사가 염소의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김 선생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면서 말했습니다. 이 발톱 자국,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아주 큰 산사자입니다. 조는 소란을 듣고 자신의 농장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염소를 보더니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산사자라니 말도 안 돼.
아마 길 잃은 사나운 개들 무리지시겠지. 요즘 그런 녀석들이 골칫거리거든. 그의 말에 수의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존, 나도 그랬으면 좋겠소. 하지만 이 상처의 간격과 깊이를 보시오. 이건 개가 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오. 최소 150파운드는 좋게 나가는 맹수의 짓이야. 퓨마와 같은 포식자들은 때때로 사냥감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치명상이 아닌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경비견이나 인간의 반응을 살피고 울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하는 과정인 셈이죠. 어젯밤의 공격은 바로 그런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퓨마는 염소를 죽이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이지 않고 상황을 떠본 것입니다. 수의사는 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놈은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손쉬운 먹잇감이 널려 있다는 것도 알았죠.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것도 다음번에는 모든 녀석들을 노리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농장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존조차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둠 속의 그림자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를 맡은 굶주린 실체였습니다. 첫 번째 희생은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의사의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농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부상당한 염소를 쓰다듬으며 저 멀리 보이는 짙은 숲의 경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동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할까? 아니면 남아서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할까? 그의 곁에서 백구가 조용히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온기에서 김 할아버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그리고 이 충직한 동반자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수의사의 경고와 존의 침묵은 김 할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짐승을 쫓는 옛 방법들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적인 총이나 전기 울타리가 아닌 자연에서 얻은 지혜로 위협에 맞서던 선조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할아버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농장 주변의 대나무들을 베어와 끝을 날카롭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염소우리 울타리 바깥쪽에 촘촘하게 박아 맹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마치 옛성을 지키는 목책처럼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대나무 창들이 숲을 향해 위협적으로 솟아났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는 집 창고에서 낡은 깡통들과 작은 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튼튼한 낚싯줄에 매달아 울타리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작은 움직임이나 바람에도 깡통들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낼 것이고 종들은 맑지만 불안한 소리를 울릴 것이었습니다. 청각이 예민한 맹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소음은 훌륭한 교란 작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낡은 자신의 옷과 아내의 원피스를 허수아비에 입히고 볏짚으로 속을 채워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소 우리 입구에 떡하니 세워두었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쫓기 위해 사용하던 허수아비는 단순히 새를 쫓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역을 지키는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옆집의 존은 김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봐요.
김 양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맹수를 막겠다는 거요? 이건 무슨 부두교 의식이라도 하는 것 같군. 지금 필요한 건 저런 장난감이 아니라 구경이 큰 엽총 한 자루라고. 존의 눈에는 김 할아버지의 노력이 그저 미신에 기댄 어리석은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굳은 결심을 믿고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단순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가족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고했던 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설치해둔 깡통과 종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밤새도록 기묘하고 불규칙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땡그랑, 철컥, 딸랑.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듯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존은 자신의 집 현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그 소리를 듣고는 미치광이 영감 같으니라고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퓨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원시적인 방어선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놈이 변덕을 부린 것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깡통과 종들은 거의 광란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무렵 염소 우리 가장 구석진 곳에 매달려 있던 종소리 하나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광란의 합창 속에서 하나의 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찾아온 것은 소음보다 더 무서운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 소리를 움켜쥐기라도 한 것처럼 그 침묵 속에서 백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몸은 활처럼 팽팽하게 긴장했고 목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신음 같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놈이 온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김 할아버지의 모든 지혜를 비웃으며 어둠 속으로 새우며든 것입니다. 과연 퓨마는 어떻게 소리 없이 방어선을 뚫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섬뜩한 침묵 뒤에는 어떤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소리와 시각에 의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백구는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예민한 감각으로 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의 셰퍼드들처럼 요란하게 지저대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힘은 침묵의 관찰과 냉철한 판단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퓨마가 농장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 이후 백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김할아버지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면서도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숲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뜬 눈으로 어둠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사냥은 발톱과 이빨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백구는 바람의 미세한 방향 변화를 통해 퓨마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퓨마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항상 바람을 등지고 접근했지만 백구는 공기 중에 섞인 아주 희미한 사양 냄새, 흙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냈습니다. 퓨마가 동쪽 숲에 나타나면 백구는 마당 동쪽 끝에 조용히 앉아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퓨마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백구 역시 소리 없이 자리를 옮겨 서쪽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체스판 위의 두 고수가 서로의 다음 수를 읽으며 대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퓨마는 며칠 밤낮으로 농장을 빙빙 돌며 허점을 찾았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설치한 깡통과 종들을 피해 소리가 가장 약한 곳, 대나무 창살이 가장 뜸한 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퓨마가 접근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백구가 고요한 위협의 자세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채 칠흑 같은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경고는 요란한 지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주인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경이로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길을 찾는 능력을 넘어 자신의 영역에 대한 완벽한 공간 지각 능력과 그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이질적인 존재를 감지해내는 초감각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구에게 이 농장은 그의 우주였고 퓨마는 그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침입자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백구의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백구는 평소 좋아하던 간식도 마다했고 잠시도 편히 눕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근육들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까지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좀 쉬어라. 김할아버지가 안쓰러운 마음에 등을 쓸어주었지만 백구의 시선은 여전히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의 질 역희였습니다. 온 세상이 주홍빛으로 물들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현관 앞에서 꼼짝도 않고 숲속의 한 지점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으르렁거리지도 귀를 쫑긋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마치 그곳에 있는 무언가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백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빽빽한 나무와 숲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백구야,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숲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두 개의 희미한 황록색 불빛이 자신들을 향해 빛났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눈을 한번 깜빡인 것처럼 그것은 석양에 반사된 나무잎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유령 고양이의 눈동자가 자신과 백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섬광이 사라진 후 숲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와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결전의 때를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할아버지는 이대로 혼자서만 공포에 떨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농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퓨마가 인가 근처를 배회한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의 유일한 잡화점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는 사료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농장주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거대한 발자국, 상처 입은 염소,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까지.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몇 대째 살아온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또 저 동양인 영감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 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존의 친구 중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동네에서 퓨마가 가축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신 모양입니다. 다른 한 명은 그 조그만 하얀 개가 밤새 헛것 보고 지저대니 잠을 설치셔서 헛것이 보이시는 거 아니오?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에게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말이 서툴고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농장을 가꾸는 별난 한국인 영감, 그의 진심 어린 경고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그저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지만 때로는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외부인을 배척하는 폐쇄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들의 경험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 부부는 마을 안에서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 거대한 위협 앞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사료가게에서의 소문은 마을 보안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보안관이 순찰을 핑계로 김 할아버지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의무적이라는 듯이 농장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나무 창살과 깡통들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장식품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김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너무 염려가 지나치신 것 같군요. 이 근방에서 퓨맥에 공격당할 확률은 UFO를 만날 확률보다 낮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십시오. 보안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공권력마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제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보안관이 차를 몰고 떠나자 김 할아버지와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자신들, 그리고 백구만이 이 거대한 공포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기상특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앞으로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폭우와 함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를 듣는 김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풍, 그것은 퓨맥에 완벽한 사냥 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놈의 발소리를 감출 것이고 강풍은 놈의 채취를 흩어버릴 것이며 정전이 되면 어둠은 놈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김 씨 부부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거대한 자연의 분노는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보안관이 다녀간 다음 날 하늘은 마치 그의 무책임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통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온 농장을 감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과 헛간의 창문을 덧대고 날아갈 만한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염소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헛간 안에서 꼼짝도 않고 서로의 몸을 비비며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기던 빗줄기는 이내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로 변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비포장도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포식자들은 본능적으로 악천후를 사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먹잇감들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고 자신의 소리와 냄새를 완벽하게 감춰주기 때문입니다. 퓨마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의 안일함,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위장막, 이것보다 더 좋은 사냥 조건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설치했던 깡통과 종들은 이제 경고의 소리가 아닌 폭풍의 교향곡에 묻힌 무의미한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8시경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순간 깜빡이더니 퓨즈가 나가는 소리와 함께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빛은 낡은 손전등과 몇 개의 양초뿐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김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가는 마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아주 잠깐씩 세상의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드러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번개가 온 세상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창밖을 보던 김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기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숲과 농장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번갯빛 속에서 거대하고 유연한 몸을 가진 무언가가 몸을 낮게 숙인 채 빗속을 뚫고 헛간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긴 꼬리, 떡 벌어진 어깨, 단단한 근육질의 몸,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퓨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김할머니의 눈에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백구는 이미 온몸의 털을 곤두슨 채 문을 향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놈은 그동안의 관찰과 탐색을 모두 끝내고 마침내 최적의 사냥 시점을 잡은 것입니다. 고립된 농장, 완벽한 어둠, 그리고 폭풍의 소음, 퓨마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씨 부부는 이제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쓸모없다고 비웃음당했던 백구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운명의 폭풍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쿠악왕,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염소 우리의 낡은 나무 울타리 한 부분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퓨마가 자신의 육중한 몸을 그대로 부딪혀 방어선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헛간 안에서는 30마리 염소들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안 돼! 김 할아버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벽에 걸어두었던 무거운 쇠스랑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울면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제발.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하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담긴 염소들을, 자신의 가족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과 함께 핏비린내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 헛간 쪽을 비췄습니다. 손전등의 좁은 빗줄기가 비추는 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퓨마가 우리 안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몸은 성인 남성보다 길었고 빗물에 젖은 황갈색 털은 번들거리며 그 아래에 단단한 근육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수컷 퓨마는 몸무게가 90kg에 달하며 제자리에서 3m 이상을 뛰어오르고 12m 앞까지 도약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런 자연이 빚어낸 완벽한 살상병기였습니다. 퓨마는 이미 어린 염소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다른 염소들은 좁은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부딪히며 우왕좌왕하다가 넘어지고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퓨마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녹색 빛을 뿜어내며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쇠스랑이 청은 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거대한 맹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절망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퓨마는 김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물고 있던 염소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다른 염소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오만한 모습은 마치 내까진 늙은이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퓨마는 이제 막 새끼를 벤 암염소를 향해 몸을 낮추었습니다. 근육들이 꿈틀거리며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 할아버지의 곁에서 무언가가 바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를 가르는 한 줄기 하얀 섬광, 바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망설임 없이 빗속을 뚫고 지옥으로 변해버린 염소,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퓨마가 암염소를 향해 덮치려는 바로 그 찰나, 백구는 자신의 몸을 포탄처럼 날려 거대한 퓨마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퓨마가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백구의 공격은 퓨맥에 어떠한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에는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말라는 자신의 목숨을 건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퓨마는 잠시 당황한 듯 자신을 공격한 이 작고 하얀 생명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자신의 사냥을 방해한 것에 대한 짜증 섞인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체급도, 힘도 모든 것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싸움. 하지만 백구에게는 퓨마가 가지지 못한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용기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핏빛으로 물든 밤. 진정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퓨마는 자신을 들이받은 이 하얀 불청객을 어이없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 앞에서 백구는 마치 작은 손뭉치처럼 보였습니다. 퓨마는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앞발을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퓨마의 공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백구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멧돼지와 같은 크고 위험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개량된 품종입니다. 그들의 사냥 방식은 무작정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전략과 끈질긴 괴롭힘으로 상대의 진을 빼놓는 것입니다. 백구는 자신의 몸에 각인된 수천 년의 사냥꾼 DNA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퓨마의 주위를 쉴 새 없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퓨마가 염소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 번개처럼 달려들어 뒤쪽 다리에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졌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퓨마가 고통과 분노에 차 뒤를 돌아보면 백구는 이미 반대편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퓨마가 단 한 마리의 염소에게도 집중할 수 없도록 교란했습니다. 퓨마는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는 거인처럼 이 작고 빠른 흰색의 그림자를 잡기 위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퓨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났고 발톱이 땅을 핥힐 때마다 지늘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모든 공격을
고개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피해냈습니다.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하얀 몸은 폭풍우 속을 휘젓는 작은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괴력에 맞서는 지능과 속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백구는 퓨마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퓨마를 이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염소들을 지키고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 이 농장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가 목숨을 건 이유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쓸모없다고 늑대만 나타나도 도망칠 거라고 비웃음 당했던 저 작은 개가 지금 산의 제왕이라 불리는 퓨마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퓨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신경질적인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마침내 퓨마는 결심한 듯 염소들을 포기하고 이 성가신 방해꾼부터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퓨마는 모든 힘을 모아 백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힘이 실린 공격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었지만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폐역, 퓨마의 거대한 앞발이 백구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백구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헛간의 나무 벽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백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축 늘어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김 할아버지의 절규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방해꾼을 처리했다고 생각한 퓨마는 다시 염소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구의 그토록 용맹했던 사투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의 희생은 이대로 헛되이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퓨마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염소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헛간 벽 아래 쓰러져 있던 백구가 피투성이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왼쪽 앞다리는 부러진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퓨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력을 짜내듯 처절하고도 당당한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사의 포효였습니다. 퓨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에게 치명타를 맞고 쓰러졌던 작은 생명체가 다시 일어선 것을 보고 놈의 눈에도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백구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다리로 땅을 박차고 비틀거리면서도 퓨마를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퓨마의 다리나 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퓨마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백구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퓨마의 가장 약한 부위 중 하나인 코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고양이가 동물의 코는 수많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극도로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곳을 물린 퓨마는 이제껏 내지 않았던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백구의 몸은 다시 한번 공중으로 튕겨 나갔지만 그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코를 물린 극심한 고통과 쇼크,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의 믿을 수 없는 집념에
퓨마는 마침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사냥은 들인 노력에 비해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놈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퓨마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내지른 뒤 자신이 부수고 들어왔던 울타리 틈으로 재빨리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퓨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빗물과 진흙 그리고 자신의 피와 퓨마의 피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쁘고 얕았으며 생명의 불꽃이 빠르게 사그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야, 정신 차려. 백구야. 김 할아버지와 아내가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무릎에 뉘었습니다. 백구는 힘겹게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는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는 괜찮아요. 가족들을 지켜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안도감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길은 끊겼고 전화선도 먹통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평소에도 1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거리. 이 끔찍한 밤, 이 고립된 농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작은 영웅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백구의 숨결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백구의 싸움은 끝났지만 김씨 부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축 늘어진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던 백구가 지금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그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부부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백구를 거실 바닥에 깔아둔 두꺼운 담요 위에 눕혔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상황,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먼저 부엌으로 달려가 큰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독할 깨끗한 청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구급상자를 찾아 내용물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소독약, 커즈, 압박붕대. 다행히 기본적인 응급처치 용품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지에 사는 농부들은 유사시에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축이 다치거나 스스로가 작은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들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끓인 물에 깨끗한 수건을 적셔 백구의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진흙과 피로 엉겨 붙은 털을 걷어내자 끔찍한 상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퓨마의 발톱에 깊게 파인 어깨는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출혈이 가장 심한 부위를 찾아낸 그는 아내가 가져온 소독약을 붓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를 덮은 뒤 압박 붕대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백구는 치료하는 내내 희미한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주인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처치가 끝나자 부부는 젖은 담요를 치우고 마른 담요 여러 겹으로 백구의 몸을 감쌌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천저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밤새도록 그의 몸을 쓰다듬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백구야, 힘을 내야 한다. 제발 우리를 두고 가면 안 돼.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염소들도 모두 무사하고 넌 우리의 영웅이야. 그러니 제발 눈을 뜨렴. 그들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여 어두운 집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이자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양초에 촛농이 굳고 다시 새 양초에 불이 붙기를 여러 번 창밖의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 기미를 보였지만 백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졌고 콧등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백구의 얕은 숨결마저 멎는 듯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한 심장 박동, 그리고 다시 목덜미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영웅은 이 길고 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핏빛으로 시작된 이 밤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슬픈 이별뿐일까요? 동이틀 무렵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멎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핥히던 비바람은 사라지고 안개 자욱한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밤을 지사은 김씨 부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사이 자신의 농장도 엉망이 되었을 존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김씨 부부가 걱정되었거나 혹은 밤사이 소동에 대해 비웃을 거리를 찾으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김 양반, 괜찮소? 밤새 꽤나 시끄럽던데 그 개가 또 헛것 보고 지저댄 거요. 조는 문을 열고 나온 김 할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말을 멈칫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서진 염소 우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염소 우리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울타리는 박살이 나 있었고 마당은 온통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흙 바닥 곳곳에 찍혀 있는 그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대한 발자국들. 그 발자국은 명백히 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톱 자국 없이 둥글고 큰 모양. 그것은 그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바로 그 맹수, 퓨마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울타리 기둥에 깊게 박혀 있는 날카로운 발톱 자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철조망에 걸려 있는 황갈색의 굵은 털 몇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동물에 대한 지식은 비록 얕았지만 그것이 무엇의 흔적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핏자국은 두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는 백구의 것으로 보이는 선홍색 피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검붉은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붉은 핏자국은 농장 한쪽이 아니라 숲을 향해 방울방울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부상당한 퓨마가 도망가면서 남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조는 홀린 듯이 그 핏자국을 따라 숲의 입구 쪽으로 몇 걸음 옮겼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동물의 털 한 올, 발자국 하나만으로도 그 동물의 종류와 크기,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존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이 작은 농장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조는 숲 입구에 서서 이 모든 파괴의 흔적과 핏자국 그리고 저 너머의 깊은 숲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김 할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쓸모없는 게 꼬리 내리고 도망칠걸, 미치광이 영감, 그 말들이 부끄러운 낙인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경외감과 깊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이 초라한 노인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첫 마디는 과연 사과일까요? 아니면 여전한 불신일까요? 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울타리와 김할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김할머니의 흐느낌 소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개는, 백구는 괜찮소? 김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거대한 픽업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진흙탕으로 변한 길을 무시하고 트럭 앞 범퍼로 쓰러진 나무들을 밀어내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김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증거들과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는 억지로 길을 뚫고 김씨 부부와 의식을 잃은 백구를 자신의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조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아 백구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김씨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백구는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존이 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마을의 모든 지인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어젯밤 농장에서 벌어진 일을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우리 모두가 틀렸다고. 김 영감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 그 작은 개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괴물과 싸웠단 말이야. 그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평소 오만하기 짝이 없던 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보안관은 이번에는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함께 농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보자마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다 자란 수컷 퓨마의 소행이며 작은 개 한 마리가 이 정도의 싸움을 벌였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 가족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립시켰던 것을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때로 배타적이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놀라울 정도의 연대감과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수프를 냄비째 들고 왔고 어떤 이는 부서진 울타리를 고칠 연장과 목재를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존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점원 셰퍼드를 데려와 농장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미안함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낸 영웅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물병원 수술실 앞에서는
김씨 부부와 안절부절 못하는 존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수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만 수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과다출혈이 너무 심했고 어깨뼈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입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의사의 마지막 말은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희망의 불씨를 단숨에 꺼버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응원과 존경을 받게 된 작은 영웅. 하지만 백군 과연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힘겨운 싸움인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수의사의 비관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김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허락을 받아 중환자실의 차가운 철창 안에 누워있는 백구의 곁을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링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백구는 희미한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의 작은 발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간절함이 전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백구 자신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이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비라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백구의 생체 신호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백구는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회복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산산조각 난 어깨뼈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겨우 맞추었고 평생 다리를 조금 절개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가족의 사랑과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백구가 퇴원하던 날, 동물병원 앞에는 마치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듯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백구와 김씨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드러운 양고기를 선물로 가져왔고 보안관은 명예보안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설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김씨 부부를 더 이상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되었고 김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김씨 부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shepherd들을 데리고 와 백구에게 존경을 표하게 했고 두 노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동물의 영웅적인 행동은 때때로 인간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흩어져 있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용맹한 사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몇 달 후 농장은 완벽하게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염소들은 다시 한가로이 풀을 뜯었고 김씨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면서도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영광의 상처가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존이 김 할아버지와 함께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 멀리서 염소떼를 지켜보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저는 무조건 큰 것이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큰 위협에는 큰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녀석은 개의 심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호랑이의 영혼을 가졌지. 그 말을 들은 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충직한 동반자를 바라보며 무한한 자부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한국 진돗개의 위대한 정신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다는 오해와 편견을 딛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가족을 지켜낸 작은 영웅, 고립되었던 이민자 노부부는 이제 마을의 가장 사랑받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죠.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농장을 방문했던 야생동물 전문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그날 채취했던 퓨마의 흔적들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백구와 싸웠던 그 퓨마의 발자국 주변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또 다른 퓨마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암컷과 함께 다니는 훨씬 더 거대하고 경험 많은 수컷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백구가 물리친 것은 어쩌면 그 거대한 쌍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평화롭게 마당을 거닐던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코가 바람을 향해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날의 핏빛 사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숲의 경계선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목 깊은 곳에서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